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훈육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감히 단언하건대 지금 아동학대 사건이 연달아 발생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한 달에 하나 정도씩이 아주 큰 사건이 신문에 지금 장식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가 감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첫 번째로는 아이와 내가 안정적이고 신뢰로운 애착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라는 거죠. 자신이 안정적이고 신뢰로운 애착 관계를 아이랑 형성을 했다라고 한다면 조금 더 아이한테 강력한 어떤 교육적인 훈육이나 이런 우리가 얘기하는 문제 행동이나 도전 행동을 교정하는 방법들을 쓸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그런데 아이랑 그런 관계가 형성이 되어 있지 않다. 그리고 그런 관계가 형성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아이가 어떠한 그 부모나 교사의 어떤 그 지도나 방침에 따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게 여러 번에 걸쳐서 지금 확인이 됐다라고 한다면, 세 번째로는 그런 아이가 우리의 진정한 사랑을 느끼지 못하고 체감하지 못하는 상황에서는 훈육은 의미가 없습니다. 예, 훈육은 의미가 없다. 아, 지금 진정한 사랑이 없이, 진정한 사랑을 느끼는 그 아이가 없이는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예, 그 다음 문제는 이 진정한 사랑 없이 아이가 부모나 교사의 어떤 가르침을 수용하지 못하고 그게 어떤 의미인지 파악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어른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힘이 있죠. 자원이 있죠. 예를 들면 경제적인 것도 있고 또 정서적인 어떤 부분도 있습니다. 물리적으로도 그렇고요. 이런 여러 가지 힘들을 통해서 그것을 이용해서 아이를 변화시키려고 하는 그런 그 의도나 목적이 어떻게든 뭐 좋다 하더라도 아이를 변화시키려고 어떤 부모가 갖고 있는, 교사가 갖고 있는 자원이나 힘을 사용하는 그 시도 자체가 학대입니다. 예. 그런 그 부모나 선생님이 자신이 지금 어떤 자원과 힘을 사용해서 아이들을 변화시키려고 하고 있는지를 조금 관심을 갖고 자기를 들여다봐야 합니다. 예를 들면 가끔 선생님들 중에 또 이제 그 부모님들 중에 너 우리 반 아니야 뭐라든가 너 우리 집에 아니야라든가 이런 식으로 하면서 문 바깥으로 대문 바깥으로 이렇게 밀어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어떤 거냐면 정서적으로 굉장히 아이들한테 쇼크를 줄 수가 있습니다. 어린아이일수록 더 그렇죠. 자기의 생명줄이나 다름이 없는 부모, 또 그 부모한테 의뢰받은 선생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 내가 이 공간 안에서, 이 무리 속에 이 가족이라고 하는 이 공동체 안에 내가 지금 뽑혀져 나간다. 이런 마음들이 드는 행위들이에요. 그러니까 문 밖으로 내쫓는다던가 아니면 내보낸다라는 그런 상황들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거를 하면서 아이들을 뭔가 이렇게 교육을 시키려고 하거나 아니면 어떤 행위에 어떤 변화를 주려고 하는데 그런 시도들 자체가 다 학대라는 거죠. 상황을 바꿔서 말하면 부모나 선생님이라고 하는 그 지위에서 그 유래된 그 권위가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지위적인 권위라고 얘기하는데 그 지위에서 그냥 풍겨나오는 권위. 그래서 그 권위에 다 순종하고 순복하고 그래서 그 말대로 따라오는 그런 거죠. 그런 권위가 지금은 과거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사라졌고요. 그리고 이제 그런 사라진 상황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인정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 과거에는 저희의 길을, 앞에 길을, 길잡이를 해줬던 굉장히 성숙하고 현명한 스승이 됐든 어르신이 됐든 이런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번 보십시오. 저희가 조금이라도 청소년기의 아이들만이라도 한번 이 대화를 나누다 보면 저희의 얘기가 먹히지가 않습니다.
부모나 어떤 교사의 이야기가 웬만해 가지고는 먹히지가 않아요. 뭐 인제 이거는 또 하나의 발달적인 어떤 특성이나 뭐 이런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와 또 다른 차원으로는 뭐냐면, 우리한테 과거에는 없었던 어르신이 생긴 거죠. 예를 들면 쉽게 말하면 구글에서 얘기하는 구도사죠. 예, 구글에 구도사가 있거나 유튜브 유선생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젊은 사람들이, 어린 학생들이 저희 어른들의 이야기에 귀담아 듣지 않습니다. 저희 어른들 말대로 따르지 않습니다. 그건 너무 당연한 거예요. 구도사나 유선생들은요, 모든 것을 아주 친절하게 전 과정을 잘 알려줍니다. 잔소리도 없고 대가를 지불하도록 요구하지도 않아요. 완전히.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잘 알려주는 구도사나 유선생들이 열리고 널려 있는 세상에서 아이들이 누구의 말을 듣겠냐는 거죠. 예. 우리가 안타까운 상황이긴 하지만 구도사나 유선생들의 가르침으로 이 아이들이 잘 크고 있습니다. 젊은이들조차도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는 우리 선생님이나 부모님들이 아셔야 될 거는, 구도사나 유선생님들과 경쟁하실 여러분들, 우리의 전문성이나 뭐 식견이나 인격적인 부분이나 이런 것들이 뛰어난 게 뭐라도 있어야 되는 거죠. 예,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객관적으로 지식이나 경험이나 이런 거를 우리가 무슨 수로 구도사나 유선생하고 경쟁을 합니까? 백종원에 비견할 바 못 되는 게 우리의 요리 실력인 거고, 여기서 지금 뭐 너무나도 많은 의사 선생님들과 아주 전문가들이 이야기하는 그 정도의 깊이를 우리가 어떻게 감당을 하냐는 거죠. 일반적인 부모나 일반적인 선생님들의 경우에요. 이 상황에 대해서 무슨 소리냐라고 얘기하실 수도 있겠지만, 여튼 우리 아이들을 둘러싼 상황이 이렇다는 거죠. 게다가 우리 아이들이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우리가 살고 있던 상황보다 훨씬 더 어렵고 복잡한 세상이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가끔씩 육아 조언을 하거나 아니면 교육 조언을 할 때, 우리 때는 이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뭐 그렇게 뭐 일면 또 맞는 말이기도 하지만, 요새 육아와 교육은 쉽지가 않다라는 거죠. 이 아이들의 삶이 우리 때하고는 차원이 다를 정도로 복잡한 상황이고요. 그리고 그 어느 한 일부분은 이렇게 어렵고 복잡한 세상을 만든 그 장본인도 바로 우리 어른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한테 사랑의 매, 사랑의 회초리, 그런 이름을 들어서 또 훈육이라는 미명하에 폭력을 행사하는 그 상황은 결코 아이들한테 수용되지 못하고 납득되지 못하고 이해받지 못합니다. 제가 요새 이제 그 아동학대와 관련돼서 여러 가지 사건이 있길래 한번 이제 쿠팡 사이트에 한번 넣어봤어요. 뭐라고 넣어봤냐면 회초리라고 넣어봤거든요. 그랬더니 회초리라고 검색하니까 관련 상품, 연관 상품이 3,000개가 넘어요. 그리고 이제 그 상품의 첫 번째에 그 상품 밑에 설명이 뭐 예를 들면 사랑의 매, 교사용 회초리, 훈육용 뭐 이런 등등의 형용사가 쭉 이제 써 있다는 거죠. 이게 우리가 사는 세상이에요. 아동학대 사건이 막 발생할 때마다 그 사람이 뭐 XX다, 뭐 사이코패스다, 뭐 정신병자냐, 걔 똑같이 그렇게 해봐라, 막 이렇게 막 화를 내고 분노하고 막, 그렇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지금 회초리만 지금 3,000개가 넘는 연관 상품이 나올 정도로, 그냥 우리가 폭력을 쓰고 아이들을 훈육하기 위한, 또 그걸 또 사랑의 매라고 얘기하는 그런 문화 속에서, 그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있다는 거죠. 이런 세상에서 심심찮게 이렇게 막 터져 나오는 아동학대 사건은 이상한 게 아니고 너무 당연한 거 아니에요? 저는 이제 이런 우리의 그 간섭과 문화 속에서 아동학대 사건은 너무 당연하다, 너무 자주 나오는 게 뭐 정말 진짜 이상하지 않은 일이다. 응? 그와 더불어서 어느 정신 나간 어른, 약간 이 정신병자인 어른의 어떤 그 남의 집, 저기 멀리에 또 다른 어떤 사람의 그런
진짜 그 엽기적인 행위다. 이렇게 뭐 얘기를 하는데, 그런 저는 어느 정신 나간 어른의 엽기적인 남의 집 사건이라고 아동학대 사건을 말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가방 안에 들어가 있으라 하는 것이 학대나 살해다. 뭐 이렇게는 전혀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어른들, 그런 괴물 어른들이 바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우리 안에 있고 우리 세상 속에 있고 우리가 허용한 거다. 저는 이런 이야기를 꼭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 제발 아이들과 신뢰롭고 안정적이고 아주 그 믿음이 있는, 믿을 만한 그런 안정적인 관계가 아니라고 한다면 섣불리 훈육하지 마세요. 예, 훈육하지 말고 제가 오죽하면 이런 이야기를 하겠어요. 예, 오죽하면. 근데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제가 이제 글을 쓰고 이러잖아요. 그러면 도대체 훈육하지 않으면 애들 교육 어쩌냐 뭐 이러시는 부모님이나 선생님들 항의하고 막 밑에 막 이제 욕하고 막 그러세요. 그런데 제가 이제 그 폭력을 쓰지 않고 체벌하지 않고 사랑의 힘만으로는 교육이 안 된다고 얘기를 하시는 건지 그렇게 묻고 싶고요. 만약에 그렇다라고 한다면 도대체 그런 교육이 어디다 쓰려고 그런 교육을 하느냐. 그렇게 해서라도 교육을 하고 싶으시냐. 또 그렇게 해서 하는 그런 교육이 어떤 의미가 있냐. 과연 지금 긍정적인 변화 이런 것들을 지금 가져올 거라고 믿고 이런 교육을 하느냐. 이렇게 이제 묻고 싶고요. 정말 뭐 얘기하려다가 보면 너무 많은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끝이 없이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들 우리 한번 얼굴 보고 얘기하는 시간이 있으면 참 좋겠는데요. 하여튼 훈육이 쉽지는 않은 과제입니다. 쉽지는 않고 부모님이나 선생님들에게 끊임없이 생각해야 될 그런 과제인 것만은 사실이에요. 그래도 잠깐 멈추셔야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